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 특강으로 또 한 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단기 투자 특강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단기 투자 노하우 모두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강, 그러니까 어떤 단기 투자 노하우를 배울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신용 비율, 유통 비율, 제가 뭐 어떤 걸 보는지 일단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매물대, 거래 대금, 그다음에 캔들, 그다음에 이평선, 또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보고 있고요. 제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데 아침에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매집봉입니다. 우리가 고점에 안 물리기 위해서 첫 번째 매집봉 알아야 됩니다. 세력, 우리가 방송 보다 보면 이 세력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력이란 누구인가? 세력이란 누구일까요? 자,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유통 물량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여러분도 돈이 수백억 슈퍼게임이라면 세력이라고 불리울 만큼 돈이 많은 거니까 슈퍼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력이라 할 수 있겠죠. 외국인, 기관 다 세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봤을 때 매집봉 요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죠? 이게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이 있는데 이게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이 초콜릿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콜릿이 나중에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공장 가서 시장 가로 다 매수할까요? 요거를 우리가 500억 가지고 있으면 세력이라면 시장가로 다 매수할까요? 그거는 비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세력들이 쓰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매집한다. 그렇죠. 초콜릿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에서 막 1,200원, 1,500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싸게 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받치다 보면 그게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잡고 하다 보면 이게 방어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악재. 주가를 쭉 이렇게 빼가지고요. 바닥에서 담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인데 보통은 이런 방식을 안 쓰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없는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쓰는 방식이 요 매집봉이다 이겁니다. 멀리 왔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콜릿 비유를 들면서. 자, 그러면 이 매집봉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런 캔들을 의미하죠.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캔들. 그럼 이게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분봉상으로는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쭉 이렇게 빠지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종가죠. 여기까지 누군가 올렸다는 겁니다. 초콜릿 가격을 멀쩡히 1,000원 하던 초콜릿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2,000원 왜 올립니까?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초콜릿 가격이 1,000원인데 비싸게 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일부러 올렸다가 좀 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물량 달라 이거죠. 이렇게 물량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초콜릿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 90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초콜릿 가격 올리는 게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올릴까요? 특징주, 초콜릿, MG 열풍, 없어서 못 사, 점점점. SNS 홍보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초콜릿이 없으니까 가격은 막 치솟겠죠. 주가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제가 쉽게 초콜릿을 좀 비유드려 봤는데요. 주가라는 것도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있고 대주주 지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계속 모으고 막 박스권에서 모으고 매집봉 띄우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세렵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중에 특징주 띄워가지고 주가를 뻥 띄운 다음에 여기 개인들만 물리고 세력들은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집봉을 알아야 세력들한테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다. 객관적인 지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 우리가 이 거래대금도 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까? 아니, 이게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그냥 100억이 들어오고 막 500억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핵심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 500억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0억 들어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꾸준히 500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재료. 이게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A급 재료는 2차 파동 나오고요. B급 재료는 1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건 할 수 있는 매매가 없습니다. B급 재료는 우리가 단타 스캘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고 빠지고 이거는 분단위로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의 투자 이런 걸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돈 가지고 하기엔 좀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이 두 가지. A급 재료는 2차 파동이 나오죠. 상승, 눌림, 다시 걸어볼까요? 상승, 눌림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눌림 지점에서 들어가는 매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파동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매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 파동 보겠습니다. 3차 파동. 이렇게. 이거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너무 많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런 데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3차 파동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재료를 알아야 된다 이거 재료를. 자, S급 재료 뭐가 있습니까? 초전도체, 양자, 로봇,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다 S급 재료다라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로봇은 뭐 레인보우 로봇, 두산 로보티스 과거에 강했는데 지금 좀 소강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SOS랩, 퓨런티어 이런 것들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급 섹터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급 재료 보겠습니다. A급 재료. 요거는 우리가 우주항공과 원전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온 이슈. 확실히 좋은 건 팩트입니다. 좋은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A급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신용잔고, 신용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뜻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라고 합니다. 이 신용비율이래요. 근데 높을수록 안 좋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신용잔고율이 높을수록 왜 안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용비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세력들이 태우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반대 매매 우려가 있잖아요. 담보 유지 비율에 대한.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늘리고 갈 건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어떻게 가냐면 가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고 횡보하고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잔고율이 높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볼 때요. 신용잔고율이 낮으면 좋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신용잔고율이 낮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어쨌든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겨야 되잖아요. 떠넘겨야죠. 개인 투자자에게. 근데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없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은 2에서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잔고율이 너무 낮아도 높아도 안 좋다. 요거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캔들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고가권이라고 하면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캔들. 정말 보기 싫은 캔들의 형태죠. 이 캔들의 의미하는 바는 주가가 쭉 올랐다가 꼭대기를 찍고 나서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시가보다 아래로 빠졌으니까 음봉이 나오겠죠. 시작을 여기에서 올랐다가 종가까지 쭉 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봉상 캔들이 나옵니다. 이 말이 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던지고 나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거래대금 실린이 이거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이 실려야죠. 만약에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력 물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실리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보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바닥 구간. 이런 구간.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 요거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실전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들을 가지고 SBS를 한번 볼게요. 자, SBS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12월 23일인데요. 연상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한가 같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분석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현상을 나타낸 것이죠. 그냥 보고 읽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가 위치가 여기 있죠. 주가가 지금 26,000원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보세요.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랑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파트를 나눠서 분석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쪼갭니다. 지금 주가가 왜 올랐냐? 넷플릭스와의 어떤 컨텐츠 협약 소식 때문에 오른 거죠. 호재입니다. 자, 그럼 주가가 지금 26,000원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앞에 거래대금 구간 보면 3만 원 이상 구간입니다. 이 말이 즉슨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3만 원 이상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결국 잠재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잠재 물량. 올라오면 팔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4만 원 이상이네요. 여기 4만 원, 3만 원, 여기는 26,000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3만 원 아래에서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길게 먹을 거는 길게 먹을 수 있고 짧게 먹을 거는 짧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전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은 신용 비율, 유통 비율, 매집봉. 매집봉 없는 차트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매집봉, 거래 대금, 그다음에 뭐 차트 이런 전반적인 분석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꼭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앞으로 단기 투자 종목 선정을 하는데 용이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세력 따라잡기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강의, 또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강의로 인사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강의는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는 차트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차트 분석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단타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되어 있어야겠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력 따라잡기인데요. 자,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을 배울 때 안에서 매집봉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세력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 설명 드렸으니까 우리가 괜히 막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어렵게 단타를 하지 말고요. 검색기보다 더 쉬운 그냥 이 사람들이 사는 걸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기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나 쉽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 핵심 기법들, 거래 대금, 그다음에 차트 배열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세력입니다.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아까 제가 뭐 슈퍼개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계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하는 방법 제가 화면으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라고 적어놨죠. 자,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5억씩 담아내요. 5억, 그다음에 뭐 7억, 3억 이렇게 계속 매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0억을 매수했다. 그럼 이때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차트 그렇게 볼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법은 누구한테 적합한 기법이냐면요. 차트 보는 건 너무 복잡하고 그냥 간단하게 숫자만 보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적합한 기법입니다. 그냥
수급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건 수급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요거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닥권일 때 목표 수익률은 15%. 52주 신고가 때는 30%. 전문가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상승장이 아니면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주가가 그렇게 빠지다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다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15%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때는 30%죠. 왜 30%일까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를 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매물대를 소화한다. 1번 차트와 2번 차트가 있습니다. 1번 차트. 주가가 쭉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셨나?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죠.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평단가는 여기죠. 손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죠. 그럼 이게 매물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물대입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주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 다 찍어 누르는 물량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됩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 매물대 소화한 종목은 어떤 패턴일까요? 2번.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오르는 종목들. 이런 차트를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했죠.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 라인 돌파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이죠. 이러면 여러분들 매물대 소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일 때 우리가 공략을 하면 30%.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도 요게 매물대가 두 개로 나뉩니다. 쭉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는데 앞에 매물이 껴있는 애가 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고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했으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때는 30%. 자, 그러면 손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손절. 손절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종목을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예수금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지, 기회가.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손절하면 됐는데 그 순간 이 클릭을 못 해가지고 계속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선순환 고리가 아니라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리고 탈출하면 또 물리고 계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손절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10%가 딱 찍힌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되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기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적용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손실이 납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손절 라인을 설정 안 했기 때문이죠. 손절 라인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설정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와서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준비한 종목. 넥슨 게임즈 볼게요. 자, 넥슨 게임즈 보시면 수급이 이때입니다. 쭉쭉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숫자가 많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이때가 7월 3일이죠. 7월 3일 보시면 올라가서 여기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딱 잡힙니다. 여기. 자, 그런데 이거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수급 2억 4천만 원.
기관입니다. 여기 외국인이고요. 2억, 4억, 4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얼마입니까? 이때가 28억, 76억. 몇 배가 들어온 거죠? 30배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PPT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많은 돈이 들어왔을까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냥 그 종목을 그럼 바로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딱 들어왔을 때가 7월 3일이었죠. 그럼 7월 3일 보겠습니다. 7월 3일이면 이때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바닥 구간인지 아니면 고가권인지 알아야겠죠. 지금 네모난 박스가 과거 기준으로는 바닥권이었습니다. 우리 목표 수익률이 15%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15%가 나왔겠네요.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제가 또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계속 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종목 이외에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현대글로비스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6월 14일 보시면은 쭉쭉 내려갑니다. 보시면 6월 14일이 이때죠.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자, 9억 2천만 원 팔았죠. 그 다음에 15억 팔았습니다. 갑자기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 2천만 원, 9억, 15억,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온 겁니다. 10배 이상의 돈이. 그거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이때 종가에 매매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는 보시면은 6월 14일입니다. 차트 보시면 6월 14일은 이때죠. 이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바닥 구간 아니었네요. 우리는 이거를 한 30%까지 보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종가 대비해서 35%나 올랐습니다. 종가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패턴인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이거 올라가는 거 지금 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매매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기고요. 기능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을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저는 코스닥, 코스피 상관 안 쓰는데 코스닥을 좋아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을 설정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외국인을 설정하면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 중에서 뭐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 금융, 투신, 금융투자 있는데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간으로 설정하시고요. 쭉 보겠습니다. 실리콘투 가볼게요. 실리콘투는 지금 바닥 구간이죠. 실리콘투를 지금 어제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요. 근데 보는데 실리콘투는 이미 이전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80억, 69억, 뭐 80억 이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자 보시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80억, 70억, 60억 들어오다가 80억 들어온 거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휴젤. 이것도 보시면 수급 보는데 이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성 델타테크.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기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100만 원, 2억, 100만 원, 5천만 원, 96억이 들어옵니다. 100배의 돈이 들어옵니다. 다음 날은 더해요. 300억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아예 안 담고 있던 종목인데요. 심지어 이때는 100만 원, 갑자기 이런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종가에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때가 12월 11일이죠. 12월 10일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종가에 94,000원입니다.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12,500원. 여기서 그거 보면 15%는 충분히 나왔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15인치, 30인치는 바닥인지 고가권인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가 지금 바닥 구간이죠. 왜냐하면 고점이 있으니까. 바닥이 꼭 이런 바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매물대가 있으면 15입니다. 매물대가 다 있잖아요. 충분히 나왔겠네요. 이렇게 뽑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DNT 파마테 이런 거 보시면 자,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에이지그랜드 보시면 이것도 보세요. 12월 17일인데 이때입니다. 12월 17일. 12월 16일 수급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자, 2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얼마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금이 안 들어오다가 27억이 들어옵니다. 몇 배의 돈이 들어온 거죠? 20배 이상의 돈이 들어온 거죠.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넘어가 볼게요. 12월 17일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34,850원에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여기 바닥 구간이니까 다음 날 바로 수익 구간이 나왔겠네요. 16%까지 올랐으니까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15% 목표 잡고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꼭대기에 있다.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다. 그러면 30% 길게 끌고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잘 가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패턴 쓰시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태광, 컴투스 이런 거 볼까요? 컴투스는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애. 태광도 꾸준히 들어오던 종목이고요. YG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던 종목이네요. 이런 거 패스입니다. CNC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요. HLB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하나하나 다 찾아보겠습니다. 알랩 정치 테마 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ISC 보시면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가 핵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할 게 없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딱 잡혔을 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SOS랩 이거 볼까요? 이것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요. SOS랩, TNL 이것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요. 솔브레홀딩스 자 보시면 이런 것도 좋아요. 솔브레홀딩스가 지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때입니다. 2억 들어오다가 갑자기 12억 5배 이상 들어왔죠. 근데 이거는 5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파급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간다는 거죠. 낮춰서. 보겠습니다. 이때가 12월 9일인데요. 이때죠. 12월 9일이면 종가가 34,000원, 고가가 4만 원까지 갔으니까 13%, 4% 찍혔다가 내려왔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배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막 수십 배, 수백 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 보겠습니다. 보시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것도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날이 딱 있었네요. 12월 10일입니다. 이때 보시면 1억 뭐 1,000만 원 들어오다가 1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언제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온 거 아니니까 소액으로 12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종가가 6,050원입니다. 고가가 오늘 나왔는데 한 15% 라인까지 나왔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차트 보실 필요 없고요. 확인하시고 종가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만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수급을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죠. 곱하기를 10 해보세요. 곱하기를 10 해보시기 바랍니다. 곱하기를 10 해서 어디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뭐 150억, 200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많이 그냥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다. 요거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갑자기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좋다. 이거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계속 볼게요. 휴메딕스 볼게요. 휴메딕스 보면 이거 계속 들어왔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 이것도 계속 들어오던 종목이니까 엠로도 계속 들어왔었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오스코텍, 펌텍 코리아.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시젠 계속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종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종목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케어젠 이것도 계속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후부터는 뭐 이제 수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확인하냐 이겁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요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요거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바닥권일 때는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으면 됩니까? 15%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요 30%로 가는 겁니다. 매물대를 소화하고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 우리가 30%. 요 차이 디테일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0%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손절을 못하면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실제 녹화일 기준으로 종목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법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또 121선 기법, 이거는 빠른 기법입니다. 빨리 승부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기법이니까 저희는 조금 있다가 121선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력 따라잡기 우리가 이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은 121선 매매 기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빨리 매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빠른 매매, 그러니까 저처럼 좀 빨리 승부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법 하나만 딱 배워놓으면 딱 그냥 선만 보고 이 선이 급등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매수하고 물론 100%는 아니죠.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내려갈 때 정리하고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기법이니까요. 세력 따라잡기 기법 못지않게 좋은 기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은 제가 강의할 때만 항상 나오는 겁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일 대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전일 대비해서 어제는 거래대금 많이 안 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많이 실린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거를 수치로 뭐 100억, 200억, 300억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요. 많이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뭐 오늘 5억이 들어왔다. 10억이 들어왔다. 매매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적당히. 그럼 적당히의 그 수준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억 이상은 들어와야죠.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100억 이상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징주 뉴스를 검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121선을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특징주를 이해하셔야죠. 재료. 제가 아까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SAB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S는 초전도체, 로봇, AI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급은 너무 많이 알려진 이슈,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급은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없는 재료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서 종목을 뽑아낼 줄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앞에 내용 좀 이해가 안 간다. 거래 대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만 기억하시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를 볼게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요거는 자, 상한가 그다음에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21선이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강하게 돌파한 경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여기 막혔어요. 강하게 돌파한 경우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데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를 보려면 그 케이스를 보려면 완전 위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당일 종가에 전문가님 근데 저 3시 20분에 미팅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요. 그러면 시간 외에 오후 6시까지 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정규장 끝나고 우리나라는 시간 외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라 해서요. 무조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121선을 완전 돌파한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분류하고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121선을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강하게 돌파하지 않은 경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음날 12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종가에 무턱대고 들어갔어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응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자 이겁니다. 요거를 뚫어주는지를 보고 이때 다음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당일 종가고요. 요거는 이 당일 기준으로 다음날 종가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121선 기법이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확인 이후에 종가나 다음날 시가, 요건 시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20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와 시가 매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가와 시가 매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종가는 이거는 안정성에 정정하겠습니다. 수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을 크게 먹을 거야, 갭을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종가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죠. 갑자기 매매했는데 막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든지 기업 내부에 악재가 터졌다든지 그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후에 하한가 가는 거죠. 나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본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아니 봤는데 만약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종가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시고 성향에 맞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으면 정답이 없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가 있죠.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인가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인가요? 첫 번째 구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죠. 그럼 제가 이때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가 여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종가는 크게 먹겠죠. 갭이니까. 시가는 적게 먹지만 안전하죠.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차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성향에 맞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요거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볼게요. 120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막혔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확인하는 겁니다. 돌파해 놨네요. 120선을. 그러면 이때 종가나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121선이 걸쳐 있으니까 소액 비중으로 가는 겁니다. 걸쳐 있잖아요. 다음날.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성공조 제가 조금 이따 볼 건데 화천기계부터 보시면 자, 요거는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가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방식이 이때 우리가 매수를 못하니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화천기기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은 20%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10%, 5%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에서는 다음날 시가에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차트로 넘어가서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공조 보시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때가 5월 29일인데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1선을 돌파했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121선을. 그리고 거래대금 실렸죠. 이때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돌파를 했으니까요. 선이 자 여기 있으면 이 라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이 이렇게 있으면 상한가 이렇게 올라오는 애. 그럼 지금 얘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건 1번이 아니라 2번 케이스인 거죠. 선을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공조 이 종목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뭐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매수가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냥 올라와서 안착이 되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요거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종가나 혹은 뭐 시간 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뽑냐? 이건 제가 뭐 검색기도 있는데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시고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주가를 쭉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고 주가를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121선 돌파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돌파하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죠. 쭉쭉 내려봅니다. 쭉쭉 내려보면 이런 거 있네요.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종목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제가 캔들로만 말씀드릴게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고요. 캔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120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자리가? 아니죠. 지금 자리는 121선에 막혀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죠.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올라올 때. 그럼 우리가 이때 종가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매수용이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보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YC도 지금은 61선 아래에 있지만 장기평선 121선 돌파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려볼까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이때 종가나 시간 외 시가도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61선 아래니까 할 수 있는 매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단기 투자 특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세력 따라잡기 차트 분석 120일 기법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단기 투자 특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요.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을수록 우리가 강한 섹터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강한 섹터 공략하는 방법,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강한 섹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력 따라잡기, 121선 기법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